어제 KGM이 미니밴 출시 소식 전해드렸죠. 중단됐던 신차 프로젝트가 부활하는 만큼 기대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는데 이 영상에서 아주 잠깐 언급을 했는데도 많은 관심을 받기 시작한 차가 또 있습니다. 렉선 후속 모델로 나오는 F100인데 사실 이 차는 약간 상상 속의 차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았습니다. 공개된 정보라고 해봤자 개발명이 F100이라는 거, 렉선 후속 모델로 나온다는 거, 그리고 순수 전기 모델로 나온다는 것 말고는 없었으니까요. 지난번 영상을 집중해서 보신 분들이라면 제가 아주 중요한 스펙 하나를 언급했다는 걸 아실 겁니다. 오늘은 이 얘기를 중점적으로 해볼 겁니다. 렉선 풀체인지 모델의 스펙, 그리고 이 차가 국산차 시장에 끼칠 영향까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올해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 꽤 큰 관심을 받은 차종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이때는 KG 그룹의 쌍용차가 인수된 직후에 열린 모빌리티 쇼이기도 했고, 그래서 이 당시 기아랑 KGM 부스가 관심을 많이 받고 방문하는 분들도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공개하는 신차도 거의 가장 많은 수준이었습니다. 토리스 전기차, 토리스 픽업 트럭, KR10, F100 모두 여기서 최초로 공개됐으니까요. 가장 신선하게 다가온 차가 F100이었을 겁니다. 왜냐면 나머지 차들은 그래도 이전에 소식이 꽤 나왔던 차종들이거든요. F100은 그 어떠한 정보도 없었고 콘셉트카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아주 대략적인 설명, 이 차가 렉선 후속 모델이라는 정보도 이 당시 모빌리티쇼 개최 전 저희 말고는 거의 다뤘던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F100 관련 소식은 그 뒤로 사실상 끊겼다고 봅니다. KGM만 봐도 토리스 미러링 업데이트라던가 전기차 출시라던가 계속해서 새로운 이슈가 나오면서 F100이라는 차에 대한 관심도 식었고, 이건 사실 어떤 콘셉트카나 이렇게 되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미리맨 소식을 취재하면서 아주 중요한 정보 하나를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이건 아직 확정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F100의 가장 중요한 스펙이 실내 구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F100 렉선 풀체인지 모델은 기존 대형 SUV들과 다르게 4인승, 6인승, 9인승 모델로 나올 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란 거죠. 사실 이 시트 구성만 봐도 렉선 풀체인지 모델이 어떻게 나올 거라는 걸 충분히 추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4인승이 가장 최고급 모델일 겁니다. 카니발도 보면 4인승 하이리무진 모델은 9천만원이 넘잖아요. 물론 이 정도로 비싸게 나오지는 않겠지만 독립형 시트를 1열과 2열에 배치하는 최고급 모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6인승 모델도 고급형 모델일 가능성이 높죠. 왜냐면 2+2+2 배열로 나오는 구조잖아요. 이렇게 되면 2열에도 독립형 시트가 들어가고 소렌토나 산타페, 수입차 중에선 X7도 2열 독립형 시트가 들어간 모델을 고급형으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가장 판매량이 많은 기본 모델은 9인승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얘는 시트 배열이 3+3+3으로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되면 유추할 수 있는 게 뭐다? 1열 좌석은 센터 터널을 과감하게 삭제하고 기어 레버도 토글 스위치 타입이 아니라 아예 칼럼식 기어로 빠질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왜냐면 1열의 3인승 구조를 채택하려면 중간에 걸리적거리는 게 없어야 좋고 순수 전기 모델로도 나온다고 하니 센터 터널을 과감하게 삭제하는 것도 차별화가 될 수 있죠. 이렇게 되면 안기도 편하고 공간 활용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요. 9인승 모델은 특히 차별화 포인트가 굉장히 많다고 했습니다. 가장 먼저 국내에서 유일하게 대형 SUV 중에서는 버스 전용 차로를 탈 수 있는 차가 되는 거죠. 이게 코란도 투리스모 같은 차들처럼 나오면 이도 저도 아닌 차가 되겠지만 어차피 미니밴은 완전 따로 나오는 걸로 결정됐잖아요. F100처럼 멋있게 생긴 차가 버스 전용 차로를 탈 수 있다면 이것 또한 차별화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이게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도입된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거든요. 하이브리드는 이제 차별화 포인트가 되기 어렵습니다. 카니발도 그렇고 팰리세이드도 그렇고 이제는 하이브리드 모델이 도입되기 때문에 차별화가 아니라 필수 조건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필요한 게 렉선 풀체인지만의 특별한 상품성, 소비자들이 이 차를 선택하게 만드는 요소가 명확해야 하는데 9인승 모델은 유일한 선택지이기도 하고 국가적 혜택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선택을 가르는 요인 중에 꽤 중요한 걸 가져간다고 보는 거고, 차 크기도 모빌리티 쇼에서 봤던 F100 콘셉트카보다 훨씬 크게 나온다고 하니 기대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사실 시트 배열만 특별한 게 아닙니다. 여러가지 전망하기 좋은 포인트가 있는데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파워트레인은 경쟁 모델과의 차이를 줄이고 시트 배열 같은 것들은 차별화 포인트를 키운다, 이런 역할로 구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과 올해 초까지만 해도 KGM은 한계가 굉장히 뚜렷한 회사였습니다. 왜냐면 새로운 파워트레인을 추가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었잖아요.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2.2 디젤과 1.5 가솔린 터보 엔진이 전부인 회사였고 이건 굉장히 큰 걸림돌 중 하나였단 말이죠. 1.5 가솔린 터보 엔진은 딱 토리스까지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차들, 토리스보다 더 큰 준대형 SUV가 나온다고 하니 렉선 풀체인지한테는
시대에는 그리 적합하지 않은 엔진이란 거죠. 심지어 KR10도 지금 2.0 가솔린 터보 엔진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잖아요. 파워트레인도 새로 추가 못하는 회사를 자동차 회사라고 인정해 줄 수 있냐는 소리부터 시작해서 아무리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도 새로운 파워트레인이 없으면 가망 없다는 소리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게 토리스 전기차 출시까지만 해도 이것도 불과 몇 주 전이죠. 이때까지만 해도 아주 지배적인 시선이었는데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모든 모델에 도입하겠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완전히 뒤집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은 토리스부터 시작해서 렉스턴까지 모든 모델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 바로 이전까지는 시대에 뒤떨어졌던 회사였던 걸 이거 하나로 요즘 트렌드에 맞는 회사로 탈바꿈 시켜준 거니까요. 토리스 내연기관차를 시작으로 KR10, 토리스 쿠페, 렉선 풀체인지, 그리고 새로 나올 미니밴까지 모든 모델에 하이브리드가 도입됩니다. 지금 현대기아차도 주력 모델이 하이브리드고 그렇다고 또 순수 전기 모델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적어도 지금 계획되어 있는 차만 봐도 KR10하고 렉선 풀체인지는 순수 전기 모델도 나온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적어도 파워트레인만큼은 더 이상 뒤떨어지는 회사가 아닌 게 되는 거고, 심지어 하이브리드 시스템도 수입차 회사에서 가져올 예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파워트레인 스펙은 경쟁 브랜드와의 차이를 줄이는 역할을 하고 시트 배열 같은 건 KGM만이 차별화 포인트를 늘리는 거라고 보는 겁니다. 경쟁 브랜드에는 없는 선택지라는 게 크고, 그리고 이 선택지가 카니발처럼 버스 전용 차로 같은 국가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니발이 압도적으로 잘 팔리는 이유에서 꽤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요소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는 디자인이랑 가격만 잘 나오면 판매량이 지금보다는 훨씬 많이 나올 거라고 보는 거죠. 두 번째는 여기는 약간 추리 영역인데요. 렉스턴 라인업도 고급화가 가능하냐 이겁니다. 사실 렉스턴은 1세대부터 시작해서 2010년 이전까지는 굉장히 고급차였습니다. 처음 출시됐을 때는 이 당시 돈 많은 아빠들이 타는 차이기도 했고, 페이스리프트 모델은 이 당시 모하비, 베라크루즈와 국내 고급 SUV 3대 천왕이었거든요. 그래서 가격도 꽤 비쌌습니다. 풀옵션 모델이 당시 5천만원 정도 했으니까요. 이때에 비하면 지금 렉스턴은 예전보다 명성이 상당히 많이 떨어진 거죠. 더 이상 고급차 이미지도 안 떠오르고 저렴한 가성비 때문에 그나마 탄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그런데 KGM도 장기적으로 보면 고급화가 필요합니다. 체어맨을 부활시킬 수 없다면 렉스턴이 명성을 부활시켜야 하는데, 하필이면 계획 중인 시트 배열이 뭔가요? 4인승, 6인승, 9인승이죠. 6인승까지는 그렇다 쳐도 4인승은 무조건 최고급 리무진 모델이 될 거란 말이죠. 한간에는 실제로 리무진 시트가 도입될 거란 소리도 있던데 사실 이 가능성은 반반이라고 봅니다. 저는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에 그랜드 체로키 L 못지않은 디자인 분위기, 여기에 진짜 고급차에 들어가는 모든 옵션들이 들어간다면 4인승 모델은 충분히 렉스턴의 명성을 끌어올릴 거라 봅니다. 단 반반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 약간 이건 카니발의 전략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4인승 모델은 렉선의 명성을 부활시키고 최고급 모델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잘 팔리는 차, 합리적인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차라는 타이틀은 9인승 모델이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거죠. 카니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9인승 모델을 산다고 해서 4인승 하이 리무진을 보고 자괴감이 들진 않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4인승 모델은 렉선 이름값을 다시 끌어올리는 작업, 그리고 9인승 모델은 대형 SUV를 합리적으로 살 수 있다는 타이틀을 아주 명확하게 지켜주면 전략상 성공이라고 봅니다. 이 작업이 성공하려면 이건 또 토요타를 참고하면 좋다고 보는 게, 알파드도 아주 비싼 고급형 모델이 있고 그나마 좀 대중적인 가성비 모델도 있단 말이죠. 이 차들도 특징이 뭐냐면 시트나 옵션 같은 것에서만 차이를 두는 거지 승차감 같은 기본 베이스에서 차이를 두는 건 아닙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겁니다. 승차감은 4인승이나 9인승이나 똑같이 좋아야 한다는 거죠. 말 그대로 기본 베이스 자체가 탄탄해야 한다는 거고, 9인승이 베이스가 돼서 4인승으로 업그레이드해서 타도 손색 없는 기본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결국 이 소리는 뭐냐면 이제는 플래그십 모델도 잘 만들 때가 됐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아마 이 차에 가장 사활을 걸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 거고, 이게 현실이 된다면 카니발하고 팰리세이드 판매량을 상당히 크게 견제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F100의 픽업 트럭 모델도 기대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긴 합니다. 어떤 신차 계획을 보고 다음 신차도 기대하게 한다는 건 아주 좋은 역량이라고 보거든요. 오늘 소개한 스펙은 이미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거고, 오늘 말씀드린 전략도 모두 현실이 됐다고 치자고요. 이렇게 되면 F100 픽업 트럭도 당연히 기대되지 않겠어요? 렉선 풀체인지 모델이니까 당연히 픽업 트럭도 나올 거잖아요. 일단 지금까지 취재한 내용으로는 렉선 풀체인지가 지금보다 더 큰 차로 나올 거라고 하니 픽업 트럭도 지금보다 더 크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되면 중간 모델도 필요하게 되겠죠. 지금 계획 중인 차들만 놓고 보면 토레스 픽업 트럭하고 F100 픽업 모델 사이에 모델이 하나 더 있어야 한다는 거죠.
소리스랑 F100 사이에 KR10이 있는 것처럼요. 솔직히 KR10 파생 모델로 픽업트럭이 나와도 이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요. F100 디자인으로 픽업트럭이 나오고 가격은 F100보다 저렴하고 옵션에 따라 고급화에서도 충분히 탈 수 있다면 미니밴이나 렉선 풀체인지 말고도 기대할 수 있는 차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한 가지 확실한 건 지금까지 현대기아차를 제외한 국산차 브랜드 중에서 이 정도로 탄탄한 신차 계획을 가지고 있던 브랜드가 없다는 거 아닐까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